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방산, 우리 군수산업이 잘 나가고 있죠. 특히 뭐 이 동유럽, 유럽 자유벨트 쪽은 완전히 이제 한국 무기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뭐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체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주국방이 어떤 의미인가, 또 그다음에 한국 방산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거를 좀 큰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를 둘러싼 세계랑 한국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라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이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뭐 큰 나라는 아니죠. 뭐 사실 작은 나라는 아닌데 인구 5천만이니까. 그러나 이런 이 무기의 종류로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나라죠. 이런 나라가 이걸 다 하겠다는 거니까, 야, 이거 과대망상이냐. 누구한테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좀 과대망상이라 그랬을 거예요. 이게 위성에서 잠수함까지거든요. 뭐 이왕 도감 그려놨으니까 위에서부터 한 번씩 보죠. 네, 왼쪽 위가 이제 위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이 KF-21, 그 옆이 이제 헬리콥터, 그 다음에 그 옆이 이제 중고도 무인정찰기, 모하브, 글로벌 호크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줄로 오면은 에이사 레이더, 액티브, 뭐 스캔드 에어리언가, 뭐 스캔드 어레인가 그러죠. 능동 주사식. 그 다음엔 이제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는 빼먹었네요. 그리고 AS-21 장갑차, 그리고 이제 저는 저걸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언맨드 스텔스 플라잉 윙, 플라잉 윙이라는 건 전익기입니다. 전체가 다 그림에 저기 뭐 날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스텔스고요. 스텔스 플라잉 윙인데 저게 이제 무인기니까 언맨드죠. 그래서 US 언맨드 스텔스, USFW라고 저는 이름을 합니다. 아래줄로 내려오면은 이제 우리 저건 이제 비공 사진인데, 사실은 좋은 사진이 없어서 저걸 썼어요. 이제 천무나 천궁 이런 것들이죠. 미사일, 로켓 종류. 그리고 이제 잠수함, 우리가 디젤 잠수함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죠. 공기 불필요 AIP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포탄 이렇게 떠 있는 게 저게 이제 지금 개발 중인 그러니까 155mm 이제 램제트 포탄이죠. 155mm 네, 램제트 포탄, 저거 글쎄요 한 100km 가지 않나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KDDX 구축함 지금 준비하는 것들, 통합 마스터가 있죠. 저렇게 이제 하나의 그 사각뿔 속에 여러 종류의 그 주파수를 달리하는 레이더들을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레이더 성능과 함께 또한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그 스텔스 기능을 갖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 위에 떠 있는 게 이제 천룡, 그러니까 한국판 타우러스죠. 뭐 이거 뭐 거의 대충 다 하는 거예요. 위성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육해공 다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영역이라고 합니다. 멀티 도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게 이제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 다영역 작전이라는 단어, 그 구절이 지금 화두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토에서 걸어놓은 그런 그 자료인데요. 나토 문건입니다. 저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문건 왼쪽 위에 모퉁이에 보면 나토 마크가 찍혀 있죠. 그 문건은 언제 나왔냐면 2022년 7월 달이에요. 따끈따끈한 문건이에요. 그런데 보면 뜻은 뭐냐면은 그 문건의 제목 뜻이 다영역 작전이 나토로 하여금 지능과 물리력에서 적을 따돌릴 수 있게 만든다. Outpace and outthink its adversaries.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영역 작전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다영역은 나토는 5 영역으로 규정을 합니다. 미국이 우주, 그 다음에 사이버, 그러니까 통신이죠.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5개 영역이 한꺼번에 엮여서 돌아가는 거, 이걸 다영역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영역 작전에 사용되는 무기는 어떻게 만들 거냐? 일단 무기는 융복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강철 잘 만들어서 뭐 또 철로 된 탄환을 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뭐 플라스틱, 컴포사이트 쪽도 들어가고 거기에 전자도 들어가고, 이제 포탄 안에 전자회로가 들어가니까 전자회로 또 작동시키려니까 특수한 종류의 전지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 그 타겟팅하는 포인트를 노려야 되니까 이제 드론이나 혹은 항공기나 이런 데서 좌표를 찍어줘야 되고 뭐 이런 융복합 문제예요. 이게 전부 다 무기 하나하나가. 그런데 융복합이 될 때 그 노드들이 생기죠. 그 결절이 생기죠. 그 매듭이. 그 매듭이란 결국 뭐냐면은 그걸 끌어안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겠죠. 이게 전투기가 된다든지 장갑차가 된다든지 탱크가 된다든지 잠수함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플랫폼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하나로 딱 구별되는 그 물건. 이 플랫폼 자체가 통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냥 인테그레이션만 해도 아, 플랫폼을 위한 통합이다 이렇게 말이 되니까 제가 단어를 하나 요새 좀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퓨테그레이션, 융복합의 퓨전에서 왔고 그다음 플랫폼 통합에서 인테그레이션이 와서 퓨테그레이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한국 국방부 및 한국 군수산업계의 기업의 전략이 뭐냐면은 위성에서 잠수함까지 다 영역 융복한 플랫폼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게.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영역 융복한 플랫폼이다. 그리고 위성에서부터 잠수함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야, 인구 5천만에 세계 10위권 정도 하는 나라가 이런 다영역에 걸친 융복합 플랫폼 중심으로 군수산업을 끌고 가? 야, 이거 미친 것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우리가 얼마나 미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KF-21을 예를 들어서 드릴게요. 저는 KF-21 딱 설명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나운서들이 드디어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우리가 하는 게 뭔지나 알고 지금 그 소리냐? 우리가 뭐 허접하게 초음속 전투기 만드는 나라인 줄 아냐?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너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초음속 전투기가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자유주행 2번째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스텔스 전투기 만든 데가 어디 있지? 최소한 날려서 실험하고 있는 데가 미국도 하면 우리밖에 없어요. 유럽도 안 해. 영국도 안 해. 거기다가 얘가 지금은 4.5인데 여기에 이제 내부 무장창 달리고 얘가 그 다음에 이 드론 무인기랑 같이 떠다니면 이게 6세대에 거의 근접을 하는 거거든요. 내부 무장창까지가 5세대고 내부 무장창의 센서 융합까지가. 그런데 얘가 무인 드론을 같이 몰고 다녀? 그러면 이게 6세대에 근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5세대까지 가는 거예요. 4.5에서 5.5까지 가는 진화형 전투기란 말이죠. 스텔스 전투기예요. 오케이, 그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다음으로.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앞설 거예요, 저게. 그런데 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겁을 할 게 뭐냐면은 전투기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전투기랑 관련된 거 일체를 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와 방식까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분야입니다. 사실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하나는 뭐냐면요. 개발 체계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언버드, 철매라는 걸 쓰잖아요. 그럼 철매라는 거는 전에 가끔 설명드렸지만 뭔가 조작을 하면 이게 저기 그러니까 공중에 그러니까 예를 수직꼬리 날개가 따로 떠 있는데 걔가 이렇게 움직여요. 또 뭔가를 하면은 수평꼬리 날개가 있는데 걔가 뒤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하면 날개에 있는 뭔가가 또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전투기를 구성하는 모든 하드웨어의 그 서브 시스템 혹은 모듈들이 각각이 다 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그 값을 주면 fly by wire라는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 값을 줬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각각이. 그걸 fly by wire라 그래요. 뭐를 조종관을 쭉 당기니까 그게 어떤 스틸로 된 무슨 끈을 당겨 가지고 뭐가 이렇게 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뭘 하나 단추를 누르니까 그리고 값을 찍 하고 화면에서 뭐 이걸 그 값을 올리니까 터치 스크린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해당하는 부근에 있는 모터가 싹 돌아서 걔가 싹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모터까지는 데이터가 간 거예요. 플라이 바이 데이터예요. 그러면 그 아까 철매라는 애, 아이언버드라는 애는 뭐냐면
전투기를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과 모듈들이 각각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 값을 주면 각각이 움직이는 거지. 그럼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데이터 값이 생성되는 지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능에 대고 지금 가상으로 비행 중인 상태를 만들고 비행해서 이게 움직이면은 어떤 효과가 나고 그래서 시뮬레이션이 되죠. 근데 그 시뮬레이션 되는 기계적 과정이 하나하나가 주요 서브 시스템 혹은 주요 모듈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거를 영어에서는 아니 일반 엔지니어링에서는 그걸 하드웨어 인 더 룹, HITL이라고 부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주는 시나리오가 컴퓨터상에 돌아가고 얘가 그 서브 시스템이나 모듈들을 움직이라는 데이터를 토해내고 그 데이터에서 실제로 서브 시스템과 모듈이 움직이고 그 값에 의해서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또 가상의 상황이 또 바뀌고 지금 속도가 지금 음속의 1.7배를 돌파했습니다. 강한 측풍이 붑니다. 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걸 해놔야 이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누구한테 사냐고 아무도 안 팔아요 이거. 미천인데 장사 미천인데 이걸 로키드가 팔겠어요? 노스럽 그룹만이 팔겠어요? 아무도 안 팔아요. 이걸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종사의 입장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HITL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걸 이제 조종성이죠. 조종성. 그러니까 핸들링 퀄리티 시뮬레이터. 그래서 HQS. 여기에 이제 폴란드 조종사 태워서 한번 느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게임과 같이 뭘 하면은 비행기가 확 뒤집힌 것처럼 화면이 확 뒤집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이게 전부 소프트웨어 덩어리고 전자 덩어리여서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어느 단계, 어느 버전에 뭐다. 이게 소프트웨어들이 저렇게 방대하면 모듈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 모듈을 버전을 업하면 나머지랑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야, 왜 안 돌아가는 거야? 할 때 이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그게 관리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수백 명 혹은 1000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붙어가지고 같이 공동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래야 실수가 안 나오죠.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관리. 저걸 개발한 회사가 한국 회사인데 원자력 발전소 제어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관리하는 회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발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을 또 만들었겠죠. 예를 들어서 저게 뭐 보통 비행기도 아니고 굉장히 살벌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뭐 탄소 섬유 이렇게 도료식 형태로 된 탄소 섬유를 필름 도료식 그러니까 액체 액상으로 되어 있는 필름을 발라가면서 자꾸 적층해서 발라서 동체를 만든다. 그러면 먼저 번에 바른 게 제대로 발라졌는지 안 발라졌는지를 실시간으로 그걸 바르고 나서 바로 실시간으로 바로 검사를 해서 비파괴 검사를 해서 그거가 자기의 AI에서 이렇게 움직였더니 잘 안 발라지더라. 그럼 이렇게 움직여 볼까? 혹은 이렇게 움직여 볼까? 이게 AI 이 동체 그러니까 이 적층 이런 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OOA죠. Out of Autoclave. 그러니까 오븐에 놓고서 한 200도 가까운 열에 압력 한 6기압, 7기압을 주는 오븐에 놓고 동체가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니까 어떤 부분들은 그걸 이제 그런 오븐에서 구워가지고 마지막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저게 덩치가 너무 커서 그런 오토클레이브 그런 오븐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오토클레이브라고 오븐입니다. 일종의 가압 오븐이에요. 저온이라는 게 한 200도면 저온이죠. 공학에서 저온, 저압이라는 게 한 6기압, 7기압이면은 저압이죠. 저온, 저압, 그러나 가압이죠. 오븐인데 그거 대신에 그냥 비닐백 씌워갖고 물성을 좀 조절을 해서 비닐백 씌워서 진공해서 온도 한 6, 70도에서 그냥 이게 마지막 일종의 쪄지는 그러니까 딱 물성이 딱 굳어지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걸 이제
비닐백만 쓴다 그래서 VBO라 그럽니다. VBO라 그러고 VBO를 OOA, 오토클레이브, 그러니까 오븐에 안 들어간다. out of autoclave. 그렇게 해서 OOA라고도 하고요. 저런 것들을 이제 개발했단 말이에요, 저희가. 저게 다 첨단이에요. 엄청 첨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FAS, 저건 Fuselage Assembly Splicing System입니다. 그리고 Fuselage는 동체고요. Assembly는 동체를 이루는 토막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체 블락 스플라이싱이라는 건 결합한다. 동체 블락 결합 시스템. 우리가 그 동영상 많이 보시죠? 예, 쭉 가서 자동으로 딱 뭐 0.002mm, 0.02mm로 동체가 그 거대한 동체가 딱 맞물리게. 그런 게 다 이가 정교하게 맞물려야 비행기가 튼튼하고 제대로 성능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RAM이라 그러죠. Radar Absorption Material. 상대방이 쏘는 레이더파를 이제 흡수하는 물질. 저것도 자체적으로 개발했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이 다 생산 과정이랑 관계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런 비행체를 KF-21과 같은 그런 동체나 비행기의 모양을 설계를 하고 그걸 풍동해서 실험해보고 설계하고 실험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앞에 말한 저런 것들을 써서 저걸 자동 비행 조정 소프트웨어를 짜죠. 자동 비행 조정, 그러니까 fly by wire를. 저는 저기까지는 저는 많이 걱정을 안 했어요. 저런 데 강하거든,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저걸 가지고 T-50, FA-50을 갖고 시험 문제를 풀어봤다고요, 이미. 제가 바보가 아니면 풀죠. FA-50 가지고 시험 문제 풀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퓨전이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ASR 레이더, 그 다음에 적외선 IR이 적외선이거든요. 인프라레드, 적외선. 그 다음에 전자광학, 그러니까 사람 눈을 대신해서 어떤 전자 장비가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형상을 쫙 해서 쫙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것들이 IR로 들어온 거, 전자광학으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레이더로 들어온 거, 이거를 하나의 어떤 그 상황으로 엮어갖고 조종사한테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조종사가 보고 판단을 하죠. 그때 제공할 때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조종사가 쓰고 있는 헬멧에 나타나죠. 몇 억짜리 헬멧입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가상현실 같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 장비. 저건 뭐냐면 전자전이라는 건 결국 상대방 레이더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상대방 통신 장비에서 나오는 주파수를 모사를 해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흉내내가지고 때리는 건데 일단 저게 주파수 종류가 많은 데다가 그럼 뒤죽박죽으로 섞여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에서 구별을 해야 되는 데다가 상대방이 프리퀀시 허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초 동안은 뭐 2GHz로 쐈다가 그 다음에 다시 2초는 뭐 1.5GHz로 쐈다. 주파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 허핑이 되고 있다는 걸 또 감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파수를 식별하고 분리해내고 분리하고 식별하고 그리고 그걸 복제하는 거. 저게 이제 DRFM이라 그러거든요. 디지털 라디오 프리퀀시 메모리. 그래서 저것도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미사일이죠. 속도만 보면 극초음속, 초음속, 아음속이고요. 타겟을 보면 상대방 비행기든지 상대방의 땅에 있는 물건이든지 바다에 떠 있는 물건이든지 레이더든지. 레이더는 특수해서 레이더는 특수해요. 레이더 깨는 미사일은 미국 같으면 함이죠.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많이 줬죠. 그 다음에 또 사거리가 있죠. 공대공이라도 짧은 공대공, 긴 공대공. 그래서 저게 종류가 뭐 간단하게 하면은 뭐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경우의 수가 사거리 빼고도 12개 나오잖아요. 3 곱하기 4. 근데 이제 그 중에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더 깨는 거는 아음속도 없고 초음속과 극초음속만 있다. 함정 깨는 거는 뭐 셋 다 있다. 지상 목표물 하는 것도 셋 다 있다. 그 다음에 공중은 저건 초음속과 극초음속밖에 없다. 아음속 갖고는 비행기를 못 따라가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세대 건너가는 게 제가 멈트거든요. Man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유인 무인기가 합동하는 거.
그 이제 우리는 저걸 무인 편대기라고 부르고 미 공군은 저걸 OPS라고 부릅니다. Off-board Sensing Station. 저게 제가 이거 뜻이 뭘까요 하고 뭐 여쭤봤더니 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답글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보드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 답글의 충고를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제 언어로 표현을 해드리면 오프보드라는 건 뭐냐면은 마치 내가 쓰는 레이더 같고 내가 쓰는 무기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지금 몰고 있는 비행기 바깥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비행기죠. 근데 내가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나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 바깥에 있다. 오프보드죠.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오프보드 센싱 스테이션.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센서입니다. 레이더 같은 거. 그 다음에 제가 무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데이터 값을 주면 그 업스에서 미사일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어트리터블 해요. 그러니까 비싸지가 않아요. 뭐 한 200억 이내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요. 200억 정도는 껌값입니다. 뭐 200억 이내 뭐 껌값이지. 예. 그 어트리터블. 그러니까 깨져도 치명적이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제가 선봉에 따라서 세울 수 있죠. 맨 앞에, 프론트에.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을 먼저 튀어 들어가게 하고, 제가 튀어 들어가니까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던 대공 미사일이 막 뻥뻥뻥뻥 한 서너 군데서 쏘서 그럼 저기 거기다 대고 이제 대공 미사일 때리는 거죠. 대레이더 미사일.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미끼 역할도 하고. 예. 그러니까 선봉에서 나가 미끼 역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오리 같이 생긴 거 저건 제가 unmanned, 그러니까 무인, 그다음 스텔스, 그리고 전익기, flying wing. 그래서 USFW라 그러고 우리는 편하게 뭐 가오리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런 거를 같이 끌고 다닌다. 즉 KF-21 한 대가 저런 거 평균적으로 한 두세 대씩 끌고 다닌다. 이래버리면 저건 완전히 6세대 게임이에요. 저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군수지원 체계. 저게 한국이 지금도 강하죠.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창정비.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에 팔아놓고 계속해서 지금 무슨 저희가 보니까 지금 무슨 부품 지금 재고 그쪽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 사셔야지 그거 정비하고 그거 정비 없이 안 갈아 끼우고 올리면은 사고 날 확률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서비스거든요. 그런 거 다 만들어야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K링크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의 링크 16을 이제 연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는데 저거 몇 조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발비도 개발비지만 뭐 쭉 내려가게 되면 이제 그 장갑차 전차에까지 통신 모뎀 다 채워야 되니까 그 모뎀 값만 해도 얼마예요? 저게 이제 공군에서 저걸 절대로 링크를 안 주거든요. 링크 16만 써라 미군이.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레이더서부터 링크가 엮이니까 미군이 너 오늘부터 비행기 못 떠 하고 이제 그 키값을 안 주면서 키값을 매일 받는 것 같아요. 그날부터 비행기 못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링크 16도 쓰고 K링크도 쓰고 같이 쓰는 그런 식으로 저걸 개발하고 있는데 저런 걸 하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KF-21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비행기만 보고 있는 거죠. 저 기체 설계 및 자동 비행 조정만 보고 있는데 저 뒷단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개발 체계가 있고 생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센서 퓨전이 들어가고 전자전 장비가 들어가고 미사일이 들어가고 멈트가 들어가고 군수 지원 체계가 들어가고 네트워킹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9개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미친 짓이에요. 우리 정도 경제 규모의 저런 걸 시도를 한다. 뭐 불과 한 8조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야, 이거 참 희한한 자들이다. 이 한국인들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을 일단 좀 하고 보셔야 돼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방 예산이 우리가 작은데 그 영역으로 니들이 감히 이 MD, 멀티 도메인, 다영역 퓨티그레이션, 플랫폼 융복합 방향을 니들이 시도를 해? 자주국방이라고? 이게 얼마나 작은 규모냐 이걸 보려면요. 미국 군수산업의 매출이 연 2천억 달러에서 3천억 달러입니다. 저 빌리언이 10억 달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냐. 럭키드 마틴하고
노스럽 그루만이 평균 연 한 600억 달러 정도씩 합니다. 6, 700억 달러. 그러니까 두 개 양대 산맥이 레이시온 아니요. 록히드 마틴하고 레이시온이 그리고 노스럽 그루만은 그거의 한 절반. 그럼 그 세 집을 더하면 그게 연 한 1,500억 달러에서 한 1,600억 달러쯤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뭐 글로벌 호크를 만드는 제너럴 아토믹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전차 뭐 이런 거 만들었던 제너럴 다이내믹이라든지 전술 차량 만드는 오시코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줄줄이 합치면 연 한 3천억 달러쯤 된다고요, 미국이. 그런데 미국이 이 중에서 절반 이상, 절반이 뭐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연간 무기 수출이 한 1,000억 달러 정도예요. 100빌리언. 그러니까 100빌리언이 넘어가는 액수, 즉 100에서 200빌리언이 미 국방부 내수라고요, 저게. 미국 내수예요. 그럼 우리 내수는 얼마나 돼? 뭐 10빌리언. 우리 내수는. 그럼 우리는 한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 비하면, 미국의 내수 시장에 비하면 우리 내수 시장은 군수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군수산업이 미국 군수산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미국 국방부가 미국 군수산업체로부터 사들이는 돈에 비하면 우리 국방부가 우리 군수산업체로부터 사들이는 거는 한 미국의 한 말하자면 한 5%, 6%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방산업체들로부터 군수산업체들로부터 국방부가 매년 사들이는 게 한 100억 달러, 한 13조, 14조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한 5, 60억 달러, 조로 따지면은 한 뭐 7조, 8조 이 정도가 매년 미국 미제무기라든지 그 수입하는 데 써요. 그래서 2021년에 7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 9조. 옛날 환율 한 8조 좀 넘는 정도 수출을 하니까 처음으로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진 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다고요. 뭐 많이 잡아주면 한 6%, 작게 잡아주면 한 3%. 미국 한 군수 산업의 내수 시장은 미국의 내수 플러스 수출로 하게 되면 굉장히 작아요. 3에서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던 항상 핵심 고민 및 화두는 뭐냐면 무엇을 우리가 국산으로 국내에서 개발을 시도를 먼저 해야지, 무엇은 아직은 아니지, 또 무엇은 앞으로도 할 필요가 없지, 이거를 계속 구별하는 훈련을 수십 년을 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거가 결국 어떤 축으로 돌아갔을까를 제가 짐작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저 4개 축입니다. 하나는 뭐냐, 국내 기술로 가능하냐. 국내 기술로 불가능한 건 할 수가 없잖아. 지금은 거의 다 가능해요, 사실은. 돈만 쳐 바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관성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KF-21을 2016년에 저 4대 기술 에이사 레이더, 그 다음에 IRST, EO 이런 걸 가겠다라고 마음 먹은 건 뭐냐면은 from 민수 쪽에서 질화관륨이나 뭐 이런 쪽에 칩을 이미 만들어 쓰고 있어. 삼성전자 같은 데서 통신 장비 만들면서 우리 칩 실력이면 그거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from 민수로부터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군수가 뭔가를 발전하면 그 민수로 전해지는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고열을 견디는 특수한 종류의 탄소섬유다. 지금 군수 쪽에서 발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민수로 쓰인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화관륨도 이쪽에서 더 필요해서 더 훌륭한 질화관륨 칩 소자를 만드니까 나중에 민수 쪽에서 통신 장비를 더 업그레이드를 할 때, 5G 통신 장비 더 업그레이드 할 때 그냥 갖다 쓰면 되더라. 투 민수죠. 또 군수도 마찬가지죠. 요 영역에서 요걸 만들어 놨더니, 아까 뭐 탄소섬유를 만들어 놨더니 그걸 가지고 미사일 쪽에서 만들어 놨더니 그걸 가지고 로켓이나 혹은 다른 데서 쓰더라. 그럼 투 군수가 되고, 군수와 군수끼리 from 군수가 되고. 저 연관성 많이 고민할 거라고. 요거 돈 들여서 하면은 효과가 어떨까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걸 제품화했을 때 국방부가 사들이는 내수와 앞으로 팔 수출,
이게 두 개의 사이즈가 이게 제품화했을 때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앞으로 뭘 하나 제품을 만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야 되니까 제품을 손을 안 보고 있으면 한 3, 4년 지나면은 동차가 되죠. 동차. 삼류 제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뒷받침하려면은 결국은 국방부가 많이 사주든지 아니면 수출이 좀 되든지 아무튼 그 두 개 합친 게 뭔가 먹고 살 만한 사이즈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에.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부족하더라도 국내 기술도 아직 좀 부족해 많이. 연관성도 작아. 그런데 뭐 열전지 같은 게 저런 거예요.